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총괄성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괄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증기압력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왜? 용매가 있을 때, 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물이 있었는데 설탕이 들어와서 증기압력이라는 게 사실 동서표현 상태에서의 증기압력이잖아, 그지? 근데 자꾸 이제 용질이 들어와서 용매가 쉽게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발 속도를 상대적으로 낮춰주는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응축이 조금만 돼도 쉽게 동적 표형이 도달한다. 그러니까 증기상이 조금만 쌓여도 표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증기 압력 측면에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뭐 라우레 법칙 뭐 해가지고 뭐 어려운 얘기 많았어. 그게 나도 그거 못 해요. 나도 안 해요. 쌤도 그거 안 해요. 난 이런 문제 잘 많이 풀지만 그거 안 해요. 풀어. 그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는 용질이 들어오는 만큼 자꾸 떨어질 텐데 그게 원래 순수한 용매의 압력에다가 곱한 만큼 떨어진다. 이게 외운 건가 사실? 나는 외웠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 그냥 당연히 기본 용매의 압력에서 용질이 들어오는 만큼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성적으로 그냥. 난 이 식을 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원래 용매의 압력에다가 이거를 빼주면 이제 용액의 증기압력이 나온다. 나는 외운 적이 없어. 여러분도 외울 생각하지 마. 그냥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다 잘하잖아. 우리 이과도 잘하잖아. 그냥 외우면 돼. 외우면 된다니까 아니라 그냥 이해하면 끝나. 이해하면. 우리 화투 34명 듣는데요. 그냥 이해하기 바랍니다. 뭐 그중에 정시로도 있으니까 온전히 34명이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배우는 것도 다 그냥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를 시간을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건 역시 우리가 총괄성, 왜 총괄성이라 부르는지는 나중에 한 방에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총괄성에 해당하는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난 시간과 연계가 너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봤던 그래프야. 내가 순수한 물 가지고 이렇게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그래프를 나타냈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설탕물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자, 설탕물의 경우는 증기압력이 이렇게 좀 내려간다고 했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조금씩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나오게 되겠죠. 했던 거야 이거. 했던 거. 이만큼 떨어진다고 그때 얘기했잖아, 그죠? 이거 지금 생각이 안 나면 지난 강의가 좀 부족한 친구들일 겁니다. 자, 증기압력이 내려간다는 게 지난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끓는 점, 즉 그냥 대기 상태, 우리 일상적인 대기에 놓여 있다면 내가 여기 1기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얘들아. 그때 얘기했듯 끓는다는 건 대기압과 증기압이 같아져 가지고 액체 내부로부터도 기화가 일어난다는 거에 끓는다는 형상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같이 증기압력과 대기압력이 같아지는 이 순간이 한번 내가 집중해 볼게. 자, 지금 대기압에 놓여 있는 상황이야. 증기압이 점점 온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온도 올라가다가 증기압도 상승함에 따라서 이 순간이 바로 순수한 물이라고 치면 용매가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가 되겠지. 반면에 이거는 설탕물이라고 칠게. 자, 설탕물의 경우는 어때? 쫙 올라가다가 대기압과 똑같아지는 이 지점이 끓는 점이란 말이야, 그지? T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지금 소름 돋는 사람 많지? 왜? 와, 대박이다. 끓는 점이 어떻게 됐어? 올랐다. 자, 오늘 배운 첫 번째 토픽입니다. 끓는 점이 오른다. 용매만 있을 때 용질을 넣어서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오른다고. 끝. 첫 번째 끝이야 벌써. 자, 끓는 점 오름 다시 한번 봅시다. 끓는 점 오르면 순수한 용매에 용질이 들어와서
용액을 균일하게 섞여서 용액을 만들게 되면요, 기존 용매의 끓는 점보다, 끓는 점이라는 게 뭐였어? 대기압과 같아지는 순간의 온도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끓는 점이 증기압력이 내려가다 보니까 끓이려면 더 팔팔 끓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설탕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탕물이라면 끓는 점이 더 올라가는, 뭐 소금물이든 뭐든 용질이 들어가는 순간 그 친구를 끓이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게 바로 끓는 점 오름의 핵심입니다. 그죠? 여기 다시 한번 그래프로서, 자, 그래서 우리 증기압력 내림도 델타 값으로 표현했다시피 보일링 포인트가, 보일링 템퍼레이처가 변한다. 템퍼레이처가 변한다. 그 값은 오른 값에서 태초의 값을 빼주면 변화량이 나오겠지. 더 이게 더 큰 값이니까, 그죠? 양수 값도 나오겠죠.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변하겠다, 심지어 오르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대기압과 같아지는 순간의 온도를 찾으면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조합을 한 거야. 끓는다는 현상과 증기압력이 내려간다는 현상을 콜라보 시킨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프만 읽으면 돼. 그래프가 더 끓는 점이 오른쪽으로 향하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학을 하는 중이니까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태초의 보일링 템퍼레이처에서 나중에 보일링 템퍼레이처 빼면 끓는 점 오름 델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오르에서 오른 후에서 오르기 전에 빼면 양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왜 라면을,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괴롭게 계속 궁금하게 했던 하나의 의문, 라면 스프를 먼저 넣느냐 나중에 넣느냐의 싸움은, 이론적으로는 라면 스프를 먼저 넣으면 더 맛있다가 이론은 맞아요. 사실 맛있다라는 건 되게 주관적이라서 어떻게 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라면 스프는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라면 스프물은 100도 이상에서 끓을 거야. 왜? 라면 스프물이 된 순간 이제 용액이 된 거거든요. 용매에서 용액 상태로가, 용질에 들어옴에 인해서 용액 상태로 가면 끓는 점이 올라간다. 더 높은 온도에서 라면물이 끓는다. 그때 내가 라면을 이렇게 넣어주면 더 높으니까 뭐 스프도 더 잘 면에 배이고, 온도가, 아니면 뭐 라면이 좀 더 잘 익나 봐. 사실 맛있다라는 거는 너무 주관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 건데, 보통 온도가 올라갔을 때 면을 넣으면, 100도 이상일 때의 면을 넣으면 더 맛있나 봐요. 스프가 잘 배이지 않을까, 면에? 사실 뭐 선생님도 라면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화학선생님이니까 스프를 먼저 넣는 편, 스프를 넣는 편, 스프를 먼저 넣는 편. 요즘 인스타 보면은 뭐뭐 하는 편, 뭐뭐를 좋아하는 편, 뭐 이런 거 많이 쓰더만. 선생님은 선스프 충인 편이라고 할게요. 선스프, 그게 좀 충자를 붙여서 좀 그런데, 선스프 피플인 편. 자, 근데 우리는 과학을 하고 있잖아. 넣었을 때 올라간다라고 이제 만족할 수도 있지만, 끓는 점 올라간다라고 만족할 수도 있는데, 조금 그걸 정량적으로 데이터화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실험을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우리 모랄정도 배웠지?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였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용액의 농도가, 그 얘기는 뭐야? 용질을 더 많이 넣어줄수록 몰랄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일정 용매에다가 용질을 더 많이 넣어주면 더 진한 설탕물, 더 진한 소금물일수록 농도가 더 진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봤듯이 증기압력은 더 내려갈 거야. 왜냐면 용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용매를 더 못 나가게 하니까, 그지? 증기압력이 더 내려간다는 건 끓는 점 입장에서는 더 올라가는, 여기가 온도라고 치면요,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지. 그러니까 더 많이 입자가 들어가면 그만큼 더 끓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증기압력 내림과 연관지어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그 값을 데이터화 시켜보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용질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100도인 거 보니까
용매가 물일 거라는 추측이 됩니다. 자, 용매가 물일 때 내가 넣는 이제 용질을 한 배, 두 배 시켰을 때 그 값이 정확히 이게 정비례 그래프로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기울기를 우리가 임의로 몰랄 농도에 따라 오르는데 그때의 상수값을 가진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도 내가 넣어주는 용질의 몰랄 용질에 의해서 정해지는 용액의 몰랄 농도에 따라서 점점 더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델타 TB를 나중 보일링 포인트에서 처음 보일링 포인트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조금 더 데이터화 시키면 이렇게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 그 용액의 농도를 곱해주면 그만큼 올라가는 정도가 드러나게 된다. 이게 끓는 점 오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 물은 이 기울기가 몰랄 농도 1씩 올라갈 때마다 0.51씩 증가했나 봐. 실험 데이터야 이건 실험 데이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주면 잘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종이 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그 상승폭이 농도당 0.51 정도였었고요. 애초에 에탄올은 끓는 점 출발이 좀 더 낮겠지. 여기가 100도라고 치면 애초에 에탄올은 순수한 에탄올은 78도쯤에서 끓으니까, 근데 내가 에탄올에다가 뭐 어떤 용질을 똑같이 넣어줬을 때 얘는 이렇게 끓는 점 상승폭이 조금 더 가파른가 봐. 그러니까 상수가 거의 2배 차이니까, 그지? 이 기울기에 한 2배 정도 가파르겠죠, 그죠? 자, 아세트산은 100도 이상에서 애초에 끓고 더 가파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용매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야. 내가 넣어주는 거가 같았다고 했을 때 결국 용매에 따라서 그 올라가는 낙차가 다르게 발생한다. 왜 그러겠어? 용매마다 인력이 다르니까. 그 인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잘 온도가 올라가는 친구가 있을 것도 있겠고,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수값은 이렇게 용매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에 나오는 상수값 그냥 받아 먹으면 됩니다. 나온 거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바로 한번 실전을 볼 건데, 지금 보면은 용맹을 먼저 안 줬어. 포도당을 녹였습니다. 그때 당연히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증기하면 내리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가정이고요. 이 가정이 없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맞아야 되고, 이거는. 자, 상수 올라오면 상수 방금 전에 줬던 그것들을 안 줘서 조금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몰랄 농도가 0.05포인트면 여기다, 그지? 이 지점에서의 끓는 점 오름을 구하세요. 자, 아무것도 없을 때 끓는 점이 T1이었고, 그게 T2로서 끓는 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름값은 상승한 T2에서 T1을 빼주면 되겠다. 두 번째, 자, T3에서 T1. 자, 몰랄 오름 상수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정확히 여기서 농도를 0.1로 만들었을 때 오름 값이잖아, 그지? 자, 이 값은 이 값의 2배다라고 묻고 있는 거야. 이건 정비례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한 덩이 넣어주나 두 덩이 넣어주나는 결국 한 덩이 넣어준 거를 2번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결국 용질을 2배 첨가한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몰랄 오름 상수를 구해보라. 야, 해보자. 근데 T3랑 T1 관계로 본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자, 끓는 점 오름을 T3랑 T1 관계로 한번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왜 올랐냐면 이거랑 같다고 계속 얘기했지. 이때 몰랄 농도가 얼마였는데요? 0.1이요. 그지? 이게 지금 X잖아.
자,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빼고 양변 이쪽을 이제 양변에 10을 곱하면 10의 t3 마이너스 t1이 되겠다. 뭔 소리야? 틀렸네, 그죠? 이렇게 차라리 바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오히려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끓는 점 오름을 대할 때 조금 이거 진짜 어렵네라고 생각할까 걱정이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사실. 이게 미지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전혀 쫄지 마시고요. 이따가 맨 뒤에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때 조금 더 일반적인 문제부터 보면 여러분들 조금 익숙할 겁니다. 자, 끓는 점 오름이 끝나서 잠시 쉬어가는 어느 점 내림하기 전에 좀 쉽시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인트로에 봤다시피 이제 어느 점은 내려간다. 오히려 어느 점이 오히려 내려간다 라는 거에 대해서 할 텐데 왜 내려갈까 어느 점이? 하나의 모토는 그거야. 지금 똑같아. 그냥 물이 있고요. 소금물이 있을 때 얘는 잘 얼어. 왜냐면 어느 점이 높은데 얘는 어느 점이 낮아지니까 더 영하가 되어 온다는 거야. 지금 요런 관점이거든. 어느 점이 내려간다는 건 더 안 온다는 거잖아. 쉽게. 그지? 왜 그럴까? 온다는 게 뭐니? 온다는 거? 온다는 건 사실 상변하거든요. 상이 변한다는 거잖아. 그지? 이 상변화에서의 제일 큰 특징이 뭐야? 입자 배열이 보다 규칙적이게 되는 거잖아. 심지어 물 같은 경우는 엄청 육각형의 아주 아름다운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어는 과정인데 소금을 넣었다고 그러한 입자 배열이 어려워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럴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매 입자가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게 이제 얼어버리는 건데요. 내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뭔가 얘들 육각형을 만들려고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 육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와가지고 방해를 해 중간에 나도 껴줘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좀 짜증 나잖아, 그지? 그래서 더욱더 꽁꽁 얼려야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인력 측면에서 A끼리 인력을 주고 받는 거에 비해서 요 AB 간 인력으로 인해서 그 힘을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온도를 낮춰줘야만 A끼리의 어떤 입자별의 규칙성을 도모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입자 배열의 규칙적인 배열에 자꾸 방해하는 회방꾼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더 냉각시켜줘야 그것들을 쉽게 더 얼릴 수 있게 된다라는 좀 정성적으로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사실 빼박은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하는 데이터가 이미 나왔어. 똑같이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 우리는 방금과 같은 어떤 이런 걸로 설명을 할 뿐이야. 그러니까 데이터에 끼워 맞춰서 설명 체계일 뿐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제일 지금까지 공신력이 있는 설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어느 점이 낮게 측정됐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지? 그래서 어느 점이 점점 내려간다라는 사실을 봤고요. 그 이유가 용질 입자가 이제 용매 입자 간의 배열을 방해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정도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수식에밖에 자, 프리징으로 이렇게 F를 땁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엔 내려가는 값이니까 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이런 느낌이겠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용질이 많이 들어올수록 더 어느 정도 많이 내려가고요.
그 정도가 정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랄 이번엔 내림상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물 같은 경우는 그 값이 이렇게 1.86 정도고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점이 다 다르고 그에 따라서 용매가 다르기 때문에 상수 역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코올은 진짜 안 온다, 그지? 엄청나게 냉각을 해야 오네, 알코올은. 그죠? 뭐 우리 소주 같은 것도 얼긴 얼지만 그거는 워낙 알코올에다 물을 많이 탄 상태라 가지고, 그지?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용매들의 어는 점과 그리고 그 어는 점이 용질 입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려갈 때 그 가파르기를 다음과 같이 실험을 통해 측정을 해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문제로 바로 한번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나 하기 전에 우리 일상생활의 예를 봐야 되잖아. 끓는 점 오름은 아까 봤듯이 뭐 라면 스프 같은 거나 또 끓는 점 오름을 하는 예가 뭐 있나 우리 주변에? 끓는 점 오름은 사실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그치? 끓는 점 오름을 쓰는 예가 뭐가 있을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느 점 내리면 너무 많이 쓰지만 우리가 평소에 끓는 거를 방지한다는 것보다는 어는 걸 방지하는 게 더 많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상생활 속에는 어는 점 내림이 얘가 조금 더 많은데요. 어는 점 내리면 거기 완자에도 있다시피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게 부동액, 말 그대로 얼지 아니 어는 용액. 겨울철 차가 얼면 차에 있는 그런 어떤 용액들, 액체들이 얼면 부피 변화도 할 것이고 성분이 주로 물이니까 기름도 있겠지만 아무튼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얼면 어떻게 해, 그지? 그 제일 기본은 그죠? 그래서 얼지 않는 용액을 통해서 뭐 이게 뭐야? 일반 어떤 그런 용매에다가 용질 입자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뭐 영하 뭐 20도가 돼도 얼지 않게끔 어는 점을 쫙 낮춰버리는 거야, 그지? 혹은 또 뭐가 있을까? 염화칼슘 만약에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4도씨였습니다. 자, 물은 0도씨에서 오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면 물이 얼거든, 그지? 내가 여기다 염화칼슘을 이렇게 치면 어느 점이 내려가겠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8도까지 내려갔다 쳐봐. 염화칼슘 물이 되면 어느 점이 내려가면 이제는 현재 온도가 어느 점보다 높잖아. 그러면 다시 녹아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얼기에는 덜 추우니까, 그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염화칼슘 넣으면 덜 언다. 그래서 또 동파길에 인도에 얼음이 얼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도로에 제설 작업을 할 때 이거를 뿌리면 빙판길이 덜 생기겠죠. 이로 인해 어느 점 내림을 일상에 활용하는 예는 조금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점 오름에 비해서. 자, 바로 한번 분자량 구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여러분들 예습하는 사람 중에 완자 이거 외우라고 엄청 돼 있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 정도면 그냥 아니 지금만 대충 봐봐요. 이거 뭐하러 외우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진짜로. 자, 대충 봐봐. 대충 내가 간단히만 얘기해주면,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분자량을 구할 거거든, 다음 시간에. 근데 몰랄 농도가 뭐였냐면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용질 분자량분의 질량. 몰수라는 게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이거를 용질 분자량을 좌변으로 넘겨 다 끌어온 거야 결국에.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실제 문제 대입만 해가지고 요거 빼고 다 어차피 문제 주니까 구하면 끝인 거야. 근데 완전히 뭐 글씨를 꼭 암기해 막 이러더라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암기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암기하러 가고 있어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부터 일단 해보면 물에 어떤 용지를 첨가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는 점이 내려갔네. 자, 물의 어는 점은 0도씨라고 문제에서 주진 않았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 그지? 자, 물의 어는 점이 0이었는데 떨어졌어. 얼마 떨어졌냐면 저만큼 0.93만큼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어는 점 내림 이 0.93이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구한다 했어? 어는 점 내림 몰랄 내림 상수에 몰랄 농도를 곱한다고 했어요. 상수 문제 줬어. 단위 다 생각할게. 여기다가 몰랄 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 값이 0.93이어야 되니까 이거 2분의 1 아니겠습니까? 구했다. 갑자기 끓는 점 구하라네. 끓는 점이 원래 초기 끓는 점이 100도인 것도 안 주고 되게 불친절하다, 그지? 자, 물에 끓는 점, 새로운 용액이 됐을 때 끓는 점을 구하세요. 자, 델타 T 보일링은 보일링 상수의 몰랄 농도 지금 알잖아. 0.5인 거 이미 알고요. 보일링 상수가 0.51이다. 암산 귀찮네. 그래서 100도에서 저만큼 올라갈 거야. 좀 간단히 쓰면 이만큼 올라갈 거야, 그치? 이 정도 올라갈 것입니다. 거의 뭐 0.25 정도 올라가겠다. 100.25도씨라고 간략하게 약 100.25도씨라고 할게요. 다음 시간에 분자량 구하는 거 할 건데 지금 뭐 다 할 수 있어. 어차피 이거 대입하고 9g 대입하고 x로 두고 0.1kg 대입하고, 그치? 그러면 뭐 나오는 거죠. 다음 시간 할 필요도 없겠다 사실, 그치? 이러면 분자량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것만 체킹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는 점이 내려가고 끓는 점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식이 있고요. 그로써 우리가 이제 관련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생활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겨울철에 어는 점 내림을 많이 활용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두드러지는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괄성에 벌써 75%를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삼투압이라는, 많이 들어봤지? 삼투압과 오늘 다루지 않은 분자량 구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무 쉬운, 이미 다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간단하게 묶어서, 이거만 하면 너무 짧아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다음 시간에 총괄성 마무리하면 이제 1단원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시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뒤에 완자 풀면서 조금 더 스스로 익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풀어서 금일 배운 총괄성에 대해서, 특히 끓는 점, 어는 점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